내 편이 되어준 사람 제1화. 며느리를 품은 시아버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를 모두 잃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한 며느리와 끝까지 그 며느리의 편이 되어준 한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년째,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을 같은 날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돌아가고 새벽이 되자 빈소에는 지은 혼자만 남았습니다.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지은은 끝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 친정아버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목이 메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 혼자 아니다. 명절도 부모님 기일도 앞으로는 혼자 가지 마라. 내가 같이 가마. 내가 약속한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내 친정아버지 노릇을 하마. 그날 지은은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며느리를 데리러 왔고 부모님 기일이면 꽃 한 다발을 들고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혼자 오지 말랬지? 그 말은 어느새 두 사람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네가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애군을 끌고 들어온 거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마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집을 나가 있어. 나도 너무 힘들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야? 남편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비는 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빗물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검은 우산 하나가 조용히 그녀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지은아. 그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젖은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자.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를요?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내 집으로. 지은은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제가 가면 또 어머님이. 시아버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약속했잖아. 오늘부터 내가 내 친정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딸을 데려가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하냐? 그 한마디에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한동안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네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들 하나는 잘못 키웠다. 하지만 내 딸 하나는 절대로 울리지 않겠다. 지은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시아버지가 혼자 사는 작은 시골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그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편이 되어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고
시아버지는 지은을 친딸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끝내부도가 났고 수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어서 보려고 애썼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술은 하루가 다르게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식탁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지은은 끝까지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 편하게 살려고 시집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힘들면 같이 버티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버티긴 뭘 버텨. 내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지은은 한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결혼 반지를 빼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오늘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지은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 며느리도 검사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렵게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수술이 시작됐고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준 분이 누구입니까? 의사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증자, 지은.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지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너, 안 한다고 했잖아. 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내 친정아버지다.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딸로 품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님의 아들을 외면하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오늘 당신의 편은 누구입니까? 내 편이 되어준 사람.